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월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발표한 신복지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도 급여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러한 방법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침 청합니다. 제목은 참 잘 다뤘네요. 이 신복지, 앞으로 미래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인류가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미래는 복지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참 잘 한 겁니다. 한 게 맞는데 복지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돼야 복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잡아가야 되는 거죠. 복지는 돈을 주면 복지가 되느냐? 돈을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건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돈을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이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럼 돈 주면 즐거우냐? 즐겁지 않아요. 없는 사람한테 돈 주면 좋겠지요. 좋은 것은 좋다가 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한테 돈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되냐? 갈 길은 모르는데 돈을 자꾸 주면 나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것이 복지가 될까요? 가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뒷받침해주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갈 길도 모르는데 돈을 준다. 비굴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이 성장하고 있는 곳에서 비굴한 삶을 살게 만들면서 이걸 복지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지식인을 생산하고 지식인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을 만들고자 한 대한민국이에요. 이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에서 복지를 논하는데 돈을 1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복지가 아니고 비굴한 삶을 살게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을 돈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돈으로 다루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굴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는 방향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는 연구를 해야지 인심을 쓰는 공약은 안 됩니다. 어떤 곳에도 인심 쓰는 공약은 안 되는 거죠. 복지뿐이 아니고 이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인심 쓰는 공약은 안 됩니다. 그럼 인심을 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건 지식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인심을 써느냐고 달라들어야 지식인들이지. 국민의 세금을 걷었으면 바르게 써야지 왜 우리한테 인심을 써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하냐 이 말이죠. 임신 쓰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고 나라의 살림을 잘 하겠다고 걷은 거예요. 이걸 갖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나눠준다. 못 살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찾아야 돼.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걸 모아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사회를 이끌어주려고 해야지. 없는 사람은 돈 주면 좋아할 거다. 아주 수준 떨어진 짓을 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 나라. 없는 사람은 왜 없이 살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줄까? 이끌어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줄까?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사회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만 복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전부 다 복지 수급자예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젊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얼마씩 쓸 수는 있다라고 치자. 미래는 이게 지금 전부 다 복지 수급자예요. 우리 주부들 다 복지 수급자입니다. 내 멋대로 안 돼가 미치겠잖아. 방향을 모르고 잘못 가면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일을 하는 우리 종업원들 전부 다 복지수급자예요. 돈을 준다고 지금 복지수급자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복지라는 것을 지금 잘못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없다면 이게 복지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인들 싹 복지수급자예요. 왜? 기업인들이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미치겠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 존경하는 사람은 없고 달라드는 사람은 많고 어디로 뛸지도 모르겠고 다 복지수급자예요. 복지라는 개념을 지금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1단계를 올라오기 위해서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갈 길을 잃어버렸어.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교육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내가 누군지를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홍익인간들입니다. 홍익인간들이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홍익인간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당연히 갈 길을 다 잃어버리죠. 성장이야. 성장까지 하는 데만 가는 거는 개 하나. 성장해갖고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대한민국은 100% 전부 다 복지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질한 사람들을 이야기가 복지수급자라 그러고 그쪽에다가 세금 많이 걷다가 그게 주는데 우리가 공평하게 사는 거 아니냐. 세금을 걷을 때는 세금을 걷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을 뛰어넘어서 더 걷는 거는 이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살림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